안녕하세요. 창성 9학년 학생 여러분,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2단원 내용을, 우리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쪽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2단원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는 두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각곡사 흐름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흐름을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사를 살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각국사 흐름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뭐 있다고 했나요? 중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한반도에 있는 한국 그 다음에 일본사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베트남사도 상당 부분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교과서에는 그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살펴볼 부분은 베트남사는 조금 제외하고 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부분 정도만 베트남사는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과서 38쪽 그러면 한번 보면서 주제사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인구 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이라고 돼 있죠. 이 말 자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정치도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도 변동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겠죠.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뭐 기후의 변화, 자연 조건의 열악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더 나은 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우리도 이사를 갈 때 돈을 모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듯이 사람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거는 또 많은 노동력이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한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용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연표 부분은 여러분 꼭 한 번씩 눈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한 번씩 저장을 하고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할 때 이 2단원에서 배우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해당을 한다라고 했고 중국은 후한 멸망한 이후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되죠. 삼국시대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세 나라. 위, 초, 오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호 16국 다섯 부족의 오랑캐족이 중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16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북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왕조가 생겼기 때문에 북이가 북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서진이라는 진이 있었는데 동남쪽으로 밑으로 창장강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남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남북조 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송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어서 원나라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야요이 시대, 그 다음에 고군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인구이동과 국가의 성립이라고 했습니다. 기원 전후,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니까는 1세기 기원 전 이때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서 이동한다고 했네. 북에서 남으로 인구가 이동했다라고 나옵니다. 북부 초원에서 화북 평원,
그 다음에 만주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나간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부분이고,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혼란이다. 그러면서 북방민족이 하북지방으로 유입이 되어 들어오고 한반도 일대에도 부족 내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인구 이동이 되었다라는 내용.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한반도 부분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동아시아사에서도 연관성이 관계사에서는 주목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부족들이 이동을 했는가라는 게 지도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죠. 부여에서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백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일본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페이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꼼꼼하게 체크는 해둬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고구려가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멸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낙랑군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게 되고 백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라는 부분 정도는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꼭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북방민족과 한족의 이동이다 라고 해서 중국의 우선 중원 지역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원 중국사. 중국사에서 북쪽에 있는 민족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중앙에 있던 한족이 다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경계로 해서 흉노족하고도 다 밖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방의 유목민 거주지와 남방의 유목민 농경지가 구분되는 역할을 했는데 흉노 시대부터 조금씩 시작은 됐겠지만 그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후한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쇠락의 길을 겪게 되니까 후한의 사람들이 북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군사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를 틈타서 많은 북방 민족들이 유목민들이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5호족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고 16개의 국가가 여기 중원지역 황하강 쪽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여기 있던 진나라는 밑으로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고 동쪽으로 옮겼는 진이라해서 동진을 건국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건강이라는 수도 나오죠. 수도 건강입니다. 난징.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지역을 일컬을 때는 서진으로 일컫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하나하나 나라가 뭔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선비족이 이동을 했고 이 선비족이 나중에 부기로 해서 이 모든 16국을 다 통일을 한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북방민족이 남하하자 여기 밑에 부분 화북지방의 한족이 대거 강남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남중국 일대의 개발이 진척되었다. 이 부분이 창장강 지역은 저습지가 많아서 정착 생활에 좀 불리한 지역이었는데 유입으로 노동력이 늘어나고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력도 많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 지역에 기술력이 도입이 되면서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이 서서히 증대되어 나갔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창장강 하류 지역은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긴 했지만 무덥고 늪지대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내는 것이 또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방을 쌓고 물을 퍼냄으로 해가지고 농경지도 확보되고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 많이 살게 되면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발전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강남 개발은 이때만 반짝 일어난 게 아니라 수백 년 지난 송나라까지 이르러까지도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번 시간 마지막 일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많이 건너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인이 건너간 흔적, 백제인이 건너간 흔적들이 여전히 일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인의 도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여기 보다시피 고구려 왕자의 사당도 지금 일본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을 도레인이라 부른다고 했는데 도레인이라고도 표현이 많이 됩니다. 도레인.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니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역시 한반도에서 건너가면서 선진 기술을 많이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해주게 되면서 일본이 발전을 하게 되고 특히 국가 운영에 필요한 유학 불교 등이 전해짐으로 해서 야마토 정권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많이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백제 가야 출신이 제일 많았고 고구려 신라 세력 확대 이런 전쟁 시기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이주를 했다라는 거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열도로 전파된 문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여기 나오죠. 덩이새라고 해가지고 쇠를 덩이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폐 단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수출을 하고 가야의 영향이 전파가 됐다라는 것도 이 덩이새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고구려, 해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담징, 그 다음에 가야의 토기도 전해져가지고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거는 우리 밑에도 야마토 정권 교류하고 아직기 왕인이 전해갔다. 한국사 시간에 다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교류사와 관련해서 동아시아사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꼼꼼하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